저쪽에 잠깐 앉아있어요. 신상학원이 부스가 바깥에 이거에 잘 제 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사무구청장하고 전략홍보위원장, 조직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헌경 사무총장. 아까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현명철 위원장님. 현명철 위원장. 예. 여러 위원장이 거기 이렇게 세 분 앉으세요. 거기. 됐어요. 그리고 이현웅 조직위원장. 임원경 사무총장 실무가 좀 나왔는데, 임원경 사무부총장은 충북도의회 의원을 2번 역임하시고 세무사로 있는 충청도 청주 출신이십니다.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은 진로그룹의 진로 투스푸드 사장을 역임을 하시고 바른미래당의 화상을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이현웅 조직위원장은 변호사로 전에 인천 부평구의 부평구의 지역위원장으로 계셨고 바른미래당의 당규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십니다. 이분들이 사무처의 효율적인 당무 기획 및 집행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명철 위원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거기 앉으세요. 당내의 그 나라와 모든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님들 그리고 사무총장을 모시고 우리 당이 좀 더 활력 있고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그런 당무가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웅 조직위원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드립니다. 우리 당은 지금 그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조직도 없는 상태라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건설하는 기초는 일단 철저한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고 또 청년 세대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결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의견과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잘 받아서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경입니다. 우선 복당 기회를 특별히 구해준 우리 최고위원회, 특히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또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우리 오신환 사무총장님을 잘 보좌를 하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바르게 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극진한 성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표단을 선대했고 백두산에 올라 두 정상회가 손을 맞잡고 천지에 물을 뜨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고 경제협력과 문화예술의 교류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에서도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평양선언은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 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입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조의 편에 서서 북한이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 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지만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오네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ICBM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의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의 조치는 미래 핵의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신고 의사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논의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해서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북한이 핵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혔기 바랍니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국제제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일 수는 있지만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정책이 이루어지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북핵 문제는 30여 년 부침해온 난제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의 의지를 갖고 비핵화를 결심한 만큼 이 길을 확실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83건의 법안 및 비준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규제 개혁 입법들도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대 하반기 국회, 정기국회의 시작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활성화법 등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여야 간의 진영 싸움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법들이 협치의 결과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의 경영휘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이배 의원과 박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규모 유통업법, 또 이찬열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가맹 및 반품 등 위법사항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일명 호시기 배상법으로서 가맹본부 경영진의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입니다. 두 법 모두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선거법 개정 협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개혁법안으로서 추진되어 왔었던 방송법, 또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히 논의되어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법안 통과 이외에도 원내대표 간 합의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소위 통합도산법,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 원격진료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하였고, 저출산 극복 국가재정 통합 TF 구성에까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5명, 또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회 원칙으로 제시했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후보의 경우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언급하면서 스스로 1년짜리 장관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청문위원들의 청문 보고 및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후보자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당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빈입니다. 일손이 모자라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을 만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3년, 2021년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구구 강경 노선의 아베가 굉장히 얄밉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낸 아베노믹스는 어느 면에선 부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가위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취준생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추석 연휴에 대부분의 취준생
취준생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메뚜기 알바를 하거나. 메뚜기 알바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알바들의 요일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월수금 하루 3시간씩으로 알바를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주휴 수당을 안 줘도는 15시간 미만의 살라미 전수를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취준생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바늘구멍 취업 경쟁을 통과해서 개선 장군처럼 금이 환영하는 청년들을 KTX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베노믹스가 기업을 닥달해서 임금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낮추었고 또 최저임금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인세부터 올리고 일자리도 부족한데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추석에 고향으로 가는 청년과 고향을 못 가는 청년의 38선을 만든 셈입니다. 전화로 부모님께 명절 인사를 올려야 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도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 19일날 종료가 되었는데요. 소상공인협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10개 경영단체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한다면 또 한 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인상분을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이 주휴수당 부담을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쪼개기 근로를 선호할 것이고 결국 근로의 질이 나빠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휴 유급 휴일을 2일 규정한 곳도 있어서 대기업 근로자와 이 쪼개기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시간당 최저시급 7,530원을 받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 휴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약 40% 높은 임금을 일일 임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 남북이 합의한 군사 합의서에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 왠지 불안합니다. 처음에는 NLL 기준 남북 40km라고 했다가 언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입니다. 이것이 정상회담 기간에 갑자기 나온 의제라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LL 문제는 정상회담 전 군사 실무회담에서 장기간 협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라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겠습니까? 국방부는 실제 이익이 우리가 크다는 변명만 하지 말고 왜 이런 불균형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국방부의 수장인 송영무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위해서 우리 해병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는 발언 정말 부적절합니다. 해병대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줏대없는 처신에 NLL 결과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추석 민심 그리고 서민물가 현장에서 강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관악구 소재의 신원시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30분에 SRT 수서역에서 당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기를 기원하는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귀성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비대위 과정과 당무혁신 특위에서 논의했던 과거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당 사무처 통합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총장과 두 분의 부총장급 위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10월 1일 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동안 마무리되지 못했던 일부 내용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무혁신 특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과 그동안에 일부 문제 제기됐던 것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고요. 사무처의 부서 재배치 그리고 그동안 노조와 단체 협약을 했던 직급 재조정 그리고 시도당 사무처 파견과 관련한 내용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내가 그러면 추석 인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서역에서 귀향객들에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물가가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물가가 30%는 오른 것 같다고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OECD는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제 강국들의 성장률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유독 한국만 내린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민생에 적극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고 산업생산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이 말 못하는 아픔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향 가는 길,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